오늘 볼 거는 열의 출입이에요. 열의 출입이고, 열의 출입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변하면, 반응을 하면, 반드시 거기서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게 된단 말이야. 그때 에너지가 나가는 형태나 들어오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이제 그런 형태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연소를 하게 되면 열 에너지도 나가지만 뭐도 빛 에너지도 나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그게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나가는 것만 일단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의 출입이라는 걸 보는 거고. 근데 이때 열의 출입에 대해서 볼 때 먼저 하나 볼 게 뭐냐면, 이게 원래 화학 1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화학 2에 가면 나오는 얘기 중에 개라는 게 있고 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반응물이나 생성물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반응물이나 생성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반응물과 생성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주의라고 하는 거야. 이때 뭐 할 수가, 여기서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주위에서 개로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지.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그지? 들어오는 걸 뭐라고?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요렇게 개와 주의로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이 개나 주의라는 용어를 잘 쓰진 않아. 이거는 이제 화학 2에서 이제 쓰던 용어고,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크게 두 가지, 뭐가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때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물질이 변하면서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까? 첫 번째로 반응물이 변해서 뭐가 생성물이 되는데, 요렇게 변할 때 어디로부터, 요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지. 자, 그랬을 때 요걸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되면서, 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뭐가 누가 그치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뭐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 해당을 한단 말이지. 그때 물질이 변하면서 얼마큼, 요만큼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와 주위로 나눠지면, 개에서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지만 주위의 입장에서 뭐야? 에너지를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주위에서는 에너지를, 특히 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야.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온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따뜻하다 춥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주위에서는 온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방금 했던 요 얘기를 가지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지. 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자, 에너지는 자, 반응물하고 지금 발열 반응에서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많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당연히 누가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많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온도는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언제 더 높겠니? 여기서 얘기하는 온도라는 건 당연히 주위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주위의 온도는 측정이 가능해. 그치? 온도 갖고 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주위의 온도는 반응 후에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자, 누가 더 안정됐니? 하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를 조심하셔야 되느냐? 이 안정됐다는 얘기가, 그지? 원래는 어떤 물질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는 사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하나는 엔트로피라고 해서 에너지를 얘기하는 화학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엔트로피라고 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된 거야. 그런데 이 에너지 말고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무질서도라는 거야. 엔트로피라고 들어봤지? 엔탈피 말고 엔트로피라는 게 있단 말이야. 에너지를 따지는 거는 엔탈피라고 하는 거고, 무질서도라는 건 엔트로피를 얘기하는데, 이 무질서도가 커질수록, 즉 엔트로피가 커질수록 물질이 안정되는 거야. 원래는 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물질이 안정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 라는 걸 예전 화학투에서는 배웠어. 지금은 배우진 않는데. 해서 요걸 가지고 안정되는지 안정되지 않은지를 따지는데, 원래는 문제에서는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요때 요 안정됐는지, 반응물이 더 안정된 건지 생성물이 더 안정된 건지 판단하라 얘기할 때 아마 여기 조건이 붙을 거예요. 무슨 조건? 에너지 측면에서. 요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래 엔트로피를 예전에 배우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게 지난번 교과서 할 때 잠깐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왔다가 다시 빠졌어.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배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안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따지면 누가 생성물이 더 안정됐다는 거지. 그래서 생성물이 더 안정된 상태다. 어디서만 보면 에너지 측면에서만 보면,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러한 발열 반응의 예시를 한번 보자고. 예시에 어떤 것들이 있나?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도 있지만 연소가 있겠죠. 그지? 연소를 하게 되면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니? 중화 반응. 중화 반응할 때 중화열이 발생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용되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손난로라든지, 그지?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발열 반응에 해당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발열 반응은 예시가 꽤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용해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물에 녹는 과정. 물에 녹는 과정에서, 그치? 고체, 액체, 기체,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 그치? 고체가 물에 녹을 때가 있고 기체가 물에 녹을 때가 있다고. 그치? 그때의 경우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무조건 멀어지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가까워지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체, 액체,
기체를 생각을 해봐. 고체, 액체, 기체. 그지? 그러면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 만들고 액체에서 기체 만들면 당연히 가열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가열하는 거는 내가 해주는 거고 물질 입장에서는 열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 요 벌어진 사이만큼 여기에 열 에너지가 요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기체만큼 더 기체처럼 더 벌어지면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자, 뭐 할수록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갈수록 다시 얘기하면 멀어질수록 뭐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일단 요 얘기를 이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있는데 여기에 고체를 집어넣을 때랑 또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기체를 녹일 때랑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자, 고체는 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니? 뜯어지겠지. 멀어지는 거잖아. 멀어지는 거니까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지.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멀어지면 에너지 흡수, 가까워지면 에너지 방출.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뜯어져서 멀어지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뭐가? 고체가 물에 용해될 때는. 그치? 반면에 기체가 물에 용해될 때는 자, 얘네 멀리 떨어져 있던 애들이 그죠? 여기 뭐 너무 가깝게 그렸나? 오이씨. 기체들이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기체들이 물에 들어갈 때는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좁은 비이커 안으로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땐 가까워지니까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지. 이랬어?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자, 발열 반응엔 뭐가 기체의 용해는 뭐가 발열 반응이 된다는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흡열 반응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흡열 반응에 즉 꼭 열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 있는데 광합성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에요. 그럼 광합성이 반대되는 게 있잖아. 뭐? 광합성이 반대되는 게 호흡, 그지? 그러니까 호흡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거야. 뭐 예시는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흡열 반응 얘기를 한번 보자고. 자, 흡열 반응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흡열 반응은 자, 어디에서 반응물에서 그지? 뭐가 될 때? 생성물이 될 때. 이번에는 뭐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자, 요렇게 반응물의 에너지가 요만큼 있었는데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자, 그래서 반응물이 에너지가 요만큼 있었는데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요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요렇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자, 에너지 흡수가 되겠지.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주변의 입장에서는 그지? 에너지를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낮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요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왼쪽에서 봤던 여기서 봤던 것처럼 얘도 에너지, 온도, 안정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먼저 에너지는 반응물이 더 크니 생성물이 더 크니 이렇게. 그지? 그러면
흡열 반응을 했으니까 누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그치,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자, 주위의 온도는 누구?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비교해 보면 반응 후에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지,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안정됐니 하고 물어보면 에너지가 낮은 반응물이 더 안정된 거다. 이것도 물론 조건이 있죠. 어디에서? 에너지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들을 보인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를 예시를 볼 겁니다. 자, 예시를 보면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지? 광합성이 가장 대표적인, 그죠? 이런 흡열 반응에 해당한다 그랬지. 광합성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어떤 거? 고체. 그것도 있고, 고체 용해, 그지? 그 다음에 뭐 냉각팩 이런 거, 아까 손난로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로 냉각팩이 있어. 이런 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열분해하는 거. 열분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열을 흡수해서 분해가 되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거 말고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같이 좀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치? 뭐를 알아두셔야 되느냐? 여기를 좀 봐야 돼요. 자, 여기 다시 발열 반응인데, 기체가 용해되는 거는 어디에? 저희 발열 반응에 해당을 하는 거고, 고체가 용해되는 거는 흡열 반응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치? 일부 고체의 용해가 여기 뭐에? 발열 반응에 해당한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놈이 누구냐? 수산나트륨이에요. 얘 분자량 40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 수산나트륨의 용해를 가지고 문제에 많이 나와. 알지? 수산나트륨은 기본적으로 그 고체 상태야. 당연히 이온 결합이니까 당연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용해될 때 열이 발생을 해요. 물론 수산나트륨만 그런 건 아니야. 그지? 우리가 생석회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수산나트륨이 나올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꼭 알고 있어야 돼. 특히 분자량도 알고 있는 게 좋아, 얘는. 오케이?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학교에서 얘기해 주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같이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치?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 대한 예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열분해나 이런 이제 그 실험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치? 그 얘기를 좀 봅시다. 얘네를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분해 반응이 여기에 해당을 할 거예요. 열 분해 반응은 말 그대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가 되는 반응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그지? 교재에서도 보시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는데 얘를 열분해하면 보통 화살표 밑에 이렇게 세모가 있으면 이게 열분해한다는 뜻이거든. 가열한다는 뜻인데 뭐가 됐고, 얘가 분해가 되면 여기서 탄산 나트륨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실험 장치를 꾸며 놓으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여기에 이제 탄산수 나트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가열을 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체가 빠져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기체는 당연히 뭐겠어? 이산화탄소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석회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단 말이야. 이제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물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 있어?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죠.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인데 얘가 물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뭐 잘 알다시피 석회수를 만나게 되면 투명했던 놈이 뿌옇게 흐려진단 말이야. 이런 걸로 우리가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탄산수 나트륨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킹 파우더 혹은 소다라고 부르는 거, 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는 사실 얘가 더 많이 나오긴 해. 얘도 꽤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완자 꼭대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수바팔수라고 하는 게 있어. 수산화바륨 팔수화물하고 질산암모늄이 하는 반응이 있는데, 이거는 뭐 화학 방식을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를 갖다 놓고, 자 여기에다가 뭐를 방금 얘기했던 수바팔수 수산화바륨 팔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수화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뭐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질산암모늄 NH4 NO3 얘네들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반응할 건데, 그 전에 여기에 밑에 요렇게 나무판을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요렇게 물을 요렇게, 그러니까 물을 적셔 놓은 나무판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나중에 얘를 실험이 끝나고 나서 얘를 들어 올리면 이 나무판이 여기 삼각 플라스크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끌려 올라온다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는 거고. 자, 이 수나바륨 팔수화물이 하는 여기서 반응은 기본적으로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흡열 반응을 한다는 거는 어디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요렇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그죠? 근데 열 에너지를 여기 공기가 있는 이쪽에서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 쪽에서도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은 열 에너지를 모아 뺏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뭐가 돼? 얼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하고 뭐하고 나무판하고 붙어버린 거야. 오케이? 해서 자 문제에서 물어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는 방출되니까 뭐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 흡열 반응이 일어났니 발열 반응이 일어났니 물어볼 건데, 어디 플라스크 안에서의 반응을 얘기하는 건지 플라스크 밖에서 반응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심하시면 된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수화물이라는 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고체 입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물 분자들이 끼어 있을 수가 있다고. 이런 걸 우리가 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얘를 우리가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그치? 가열하면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 버려요. 근데 다시 물을 넣어주면 다시 물이 들어가. 뭐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고체인가 싶겠지만 예를 들면 뭐 생각하면 돼? 우리가 스펀지 생각하면 되지. 스펀지 고체잖아. 근데 거기다 그게 물을 흡수했다고 해서 고체가 아닌 게 아니지. 또 쭉 짜면 또 물 나오잖아. 그지? 해서 이게 고체야 얘도. 맞지? 해서 요런 것 같이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우리가 열의 출입에서 볼 수 있는 개념하고 대표적인 실험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건 뭐냐면, 이때 열의 출입을 측정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봐. 자, 열의 출입을 측정을 하는데 크게 열의 출입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간이열량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이열량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간이열량계는 일단 말 그대로 비교적 간단한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네모난 저기에다가 뚜껑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이.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용지를 집어넣으면 요 안에서 이제 용해가 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여기 이렇게 온도계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온도를 측정을 하면 된단 말이지. 이렇게 이 온도를 측정하면 된단 말이지.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치? 자, 근데 여하튼 간에 얘는 그래서 비교적 실험 방법이 간단해요. 쉬워.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정확도가 좀 떨어져. 왜 정확도가 떨어지느냐? 이러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열 손실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열 손실이 커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져. 그리고 얘는 보통 이 실험은 이게 단단한 실험 장치가 아니다 보니까 기체가 발생하거나 보통 요런 실험 장치는 뭐로?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소되는 실험 반응이나 아니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워. 이런 걸 갖고 실험하기 좀 어려워요. 그럼 보통 얘는 무슨 실험할 때 이걸 이용하느냐? 중화 반응이나 아니면 용해되는 반응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간이열량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통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통열량계라는 건 뭐냐면 얘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통이 있고 요 안에 작은 통이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거야. 통이 이중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어. 주변에. 그리고 여기에 온도계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치? 자, 얘는 어디에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물질이 요 안쪽에 있는 요 통 있죠? 작은 통. 요 작은 통 안에 들어가 있어. 여기에 보통 연료를 집어넣고 이걸 시료라고도 합니다. 연료 혹은 시료라고 하는데
얘를 여기서 연소하는 반응을 할 때 주로 이용을 한단 말이야. 얘가 강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연소를 해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하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해서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열이 어디까지는 요 바깥까지는 나가는 양이 매우 적어요. 왜? 중간에 물에 흡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열 손실이 좀 적은 편이야. 그래서 자, 얘는 이 물질이 물하고 직접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했던 연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얘는 일단 실험 방법이 좀 복잡해요. 대신에 정확도가 좀 높아. 정확도가 좀 크고. 얘가 정확도가 큰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열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소하는 반응도 가능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실험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기체가 어느 정도의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도 가능합니다. 그지? 그래서 연소하는 실험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뭐 요런 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앞에서 봤던 거하고 이제 간이 열량기하고 요런 이제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여기서 발생하는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볼 건데 Q는 C M 델타 T라는 공식, 간이 열량계에서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통 열량계에서는 Q는 라지 C 델타 T 플러스 C M 델타 T 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간이 열량계부터 보통 이제 간이 열량계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할 텐데 대부분 문제에서 자 보면 여기 Q 얘가 이제 발열량 얘기하는 겁니다. 발열량 얘기하는 거고, 조심할 거는 발열량이라고 해서 꼭 열이 발생하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반응 결과 온도가 낮아질 수도 있어. 그때는 흡수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꼭 이제 뭐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발열량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C는 뭐가? 비열이 되는 거죠. 여기 M은 질량이 되는 거고, 델타 T는 뭐가? 온도 변화량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 간이 열량계는 뭐하고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물질과 뭐가? 물이 같이 섞여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아까 얘기처럼 용해되는 거나 중화 반응이나 다 물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열은 누구? 저 용액의 비열을 얘기하는 거야. 용질과 물의 질량을 합쳐서. 질량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질량? 용액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디에 자 물 100g에 뭐를 수산나트륨 얼마 4g을 녹였다, 용해시켰다 라고 나오면 이때 요 계산할 때 요 질량에는 얼마? 104g으로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비열은 아마 문제에서 용액의 비열로 주어질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 요거 그치? 용질과 용매의 질량을 합쳐서 요 질량으로 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얘기로 나온 것처럼,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물 100g에, 100g, 물 100g에 수산나트륨 4g을 용해시켰을 때 이때 발생한 열량이 Q1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번엔 얘들아 물 100g에 어차피 저 간이 열량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물 100g에 이번에는 수산나트륨 얼마? 8g을 넣고
우리가 실험을 했다고 치자. 이때를 Q2라고 하자.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이제 이때 이렇게 볼까? 요때 온도 변화한 양을 델타 T1이라고 하고, 이때 온도 변화한 거를 델타 T2라고 하자. 그지? 오케이? 문제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뭐 얘네의 뭐는 비열은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 뭐야? 물에다 용지를 녹인 혼합물이지. 우리가 소금물도 물에다 소금을 얼마큼 넣냐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잖아. 밀도도 달라지고. 그것처럼 여기에 용질이 얼마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뭐도 달라지는 거야. 비율도 사실은 원래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문제에서 그냥 보통 얘네 둘은 비율은 같다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 이때 자, 요 Q1과 Q2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때 델타 T1과 델타 T2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걸 문제에서 물어볼 거라고. 그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자 아까 얘기했던 좀 수소나트륨이 용해되는 거는 고체가 용해되는 거지만 발열 반응이야.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그때 수소나트륨을 4g 녹이고 수소나트륨 얼마? 8g 녹였지. 그럼 이때 발생하는 열량은 그치? Q1과 Q2는 당연히 누가 수소나트륨이 더 많이 녹았으니까 Q2가 더 클 거예요. 근데 Q2가 얼마만큼 더 크냐? Q1의 2배만큼 더 클 거야. 잠깐만. 이상한데? 아니 앞에서 분명히 Q1은 CM 델타 T라고 했고 Q2도 CM 델타 T라고 했는데 그지? 비열은 같고 어차피 질량이 여기는 104g 넣고 계산할 거고 여기는 질량이 108g을 넣고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2배가 아니잖아. 델타 T 때문에. 그치.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지? 요게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열량은 여기 용해된 수소나트륨의 양이 용질의 양이 2배가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의 양은 2배가 되는 거지만 그치? 이때 온도는 델타 T1과 델타 T2는 그치? 자 델타 T2가 더 크긴 클 거야. 크지만 2배는 아니라는 거지. 그치? 얘가 큰 건 맞아요. 근데 델타 T2가 델타 T1의 2배가 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이제 아는지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 문제에서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지. 수소나트륨에서 뭘 선생님이 외워두라 그랬어? 화학식량. 그지? 왜 화학식량이냐? 얘 화학식량이 40이야.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 방금 위에서 했던 문제에서 그지? 그지? 자, 그럼 수소나트륨 1몰을 용해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겠니? 하고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위에서 그치? 여기서 지금 따진 거는 그치? 4g일 때를 따져보면 수소나트륨 4g이면 얼마야? 0.1몰이란 말이야. 화학식량이 40이니까. 그러니까 0.1몰이 연소됐을 때 이때 얼마큼? Q1만큼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1몰을 용해시키면 얼마 되겠어? 10Q1만큼 발생할 거라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그럼 이번에는 수소나트륨 1g을 용해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했어? 4g, 그치? 4g 용해시켜서 Q1만큼 나온 거니까 1g이면 4분의 1 Q1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 문제에서 또 물어볼 때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이때, 보통 이때 발생하는 이 열량, Q는
여기서 예? 얘네는 자 비열의 단위가 뭐니? 비열 1g을 1도씩 올릴 때 뭐 필요한 열량이야. 얘는 단위가 줄 혹은 킬로줄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줄 퍼 그램 도씨예요. 1g을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질량은 당연히 뭐 그램. 델타 T 온도는 얼마? 그지? 도씨. 그럼 얘네 곱하면 결국 뭐가 남아? 줄이 남지. 얘는 단위가 줄이야. 혹은 킬로줄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것도 단위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해서 여기서 얘 얼마? 킬로줄 혹은 줄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줄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요령이야. 지금 여기서는 1몰당 용해됐을 때 1몰당 발생하는 열량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거는 줄 퍼 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얘는 1g당 물어본 거니까 이건 결국 뭐야? 줄 퍼 그램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단위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돼. 이해됐어? 거꾸로 단위를 보고 요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게 1몰당 몇 줄 발생하는지 요게 1g당 몇 줄 발생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거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통열량계인데 통열량계를 이용한 문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얘도 일단은 용어나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보면 일단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 라지씨입니다. 얘는 앞에 봤던 요 스몰씨 얘는 비열인데 얘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여기 얘네들 요거를 요렇게 합쳐서 요 비열로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 요 라지 C는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치? 열 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야.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 요 C는 열 용량인데 누구의 열 용량이냐? 이 열량계의 열 용량이에요. 델타 T는 뭐 당연히 온도 변화량 얘기하는 거고. 열량계의 열 용량이 뭐냐? 여기 봐봐. 다시 보면 요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에너지를 여기 있는 물도 요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누구도 요 강철통 얘도 이 열을 흡수할 거거든. 아니 얘 이 강철통을 지나서 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열이 이동하는데 얘 강철통은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얘도 흡수하겠지. 그죠? 그래서 요 강철통이 흡수하는 열 용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저 강철통은 재료가 일정하겠지. 공장에서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제 비열이 얼마인지. 질량이 얼마인지도 알겠지. 그러니까 비열과 질량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 용량을 우리가 실험할 때마다 따로 재는 게 아니라 그 열량계에 적혀 있어요. 이 통 열량계의 열 용량은 얼마로 하라고. 왜냐면 그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건 주어진 값을 갖고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앞에 거하고 좀 다른 건 뭐가 되겠니? 앞에 그 간이 열량계에서는 용액의 비열, 용액의 질량이었는데, 그지? 자, 여기서는 뭐가? 요 비열이 뭐해? 물의 비열, 물의 질량이 되는 거지. 왜? 그런 것처럼 연료하고 물이 섞이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해서 요렇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 대부분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간이 열량계 이용한 문제로 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됐나? 자, 해서 요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내용들입니다.